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이 만든 돈의 길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돈의 길이라기보다는 돈을 쓴 길이죠. 예, 좋습니다. 자, 지하철 당연히 지하철 1호선부터 만들어졌겠죠? 네네, 맞습니다. 지하철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해방 이후만 먼저 일단 살펴보더라도 1958년부터 지하철은 건설하고 싶어 해요. 지하철 건설에 대한 계획들은 58년에도 만들어지고 62년에도 한번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6년에도 한번 만들어졌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네. 그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 단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근데 한국 지하철 건설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특징적인 부분이 돈이 없어서 시작은 못 하는데 네. 처음부터 노선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아요. 계속 계획을 일단 한 5개, 한 5개 노선에서 한 6개 노선 정도는 네.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70년대 이전까지는 만들고는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던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실패와 계획을 반복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삽을 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1호선을 이쪽 구획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197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이 1970년도 굉장히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이제 1974년까지 일단 시간이 좀 흘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계획은 제가 이제 해방 이후부터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계획은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요? 네네네. 그럼 언제가 처음이에요? 1920년대에 이미 지하철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1920년대부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 지하철을 만들 계획을 했다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개발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획했던 지하철 노선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 역사는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더 예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일단 지하철은 아니지만 전철은 있었습니다. 알죠.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는 189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1898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거냐면 아시아에서 교토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 먹을 밥도 없는데 이때 한국은 전차를 만듭니다. 이야. 심지어 이 회사는 절반은 한국 그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썰 중에 하나예요. 왜 만들었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미 합작 회사입니다. 한미 합작 회사요? 한국과 미국의 합작 회사인데 미국인 사업가들이 이제 꼬셔요. 고종을. 지분 좀 투자해가지고 전차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정말 들리는 썰 중에 하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서대문에서 이때 고종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경운궁 이때는 덕수궁으로 빌리는 덕수궁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지금 홍릉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그 산림과학원인데 동대문 쪽에 있는. 거기가 홍릉이 명성황후의 무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기가 막히게 길 뚫어드리겠다. 이 수행원들이랑 같이 가려면 전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꼬셨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왜 이런 썰이 있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대한제국에 필요한 게 이런 사치스러운 지금은 전차나 지하철이 사치품이 아닙니다만 이 시절에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놔야 됐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때부터 그냥 뚫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부터 이렇게 쭉 뚫기 시작해가지고 동대문까지 뚫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대문까지도 뚫었다가 이걸 용산까지도 뚫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일제시대가 되면 일본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도 혹시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도쿄에 한번 놀러 가보면 이게 지하철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영철도가 있습니다. 국영철도와 국영지하철이 있지만 주변을 잇는 건 다 사철이에요. 아. 사설철도입니다. 예. 근데 사설철도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예. 이 사설철도한테 주요 그 역들을 잇는 이권을 주면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잘 안 살지만 꼭 지하철에 필요한 곳에도 예. 지하철 노선은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승객이 한두 명인데도 지하철은 가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그거는 장점입니다만 수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요 장단점이 섞여 있는 게 일본 지하철인데 일제시대의 경성도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서울 시내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넓은 길에 보면 여기에 이런 철로가 왜 있지? 싶은 폐선 철로들이 있죠. 꽤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이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사철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사철이 있을 거면 도시를 방해하지 도시의 어떤 뭐 미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차량들도 이때는 다니니까 이걸 방해하지 않도록 사철을 지하화하자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1920년대부터 그 사철들을 지하화하는 계획들을 만들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조선 총독부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다가 한 1902 시절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인들은 이 시절까지는 당연히 1945년에 해방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50년 그리고 1960년대로 넘어가면 100만이 넘을 것이고 예. 경성은 그렇게 되면 여기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사철도 지하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계속적으로 50년대 이후에는 지하로 만드는 전차를 만들 것이다라는 계획을 합니다만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전면 백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해방 이후에는 지하철이 바로 추진될 수는 없었고 네. 계획은 계속했던 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됐기 때문에 그 지하화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는 계속됐던 건가요? 네. 그것도 있었고요.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일단 전차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는 그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의 전차 그 노선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깔려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고 곳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전차로는 있어요. 그런데 1950년에 전쟁이 나잖아요.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논의를 할 때 어떤 식의 논의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그럼 이 기왕에 부서진 김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우리는 지금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진짜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원래 있었던 노선을 복구하자.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단은 있는 걸로 쓰자라고 해서 전차를 계속적으로 복구를 하거든요. 근데 전차가 몇 킬로 혹시 전차 죄송합니다. 안 타보셨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1968년에 다 이제 폐선이 되기 때문에 전차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느려요. 네, 맞아요. 20km입니다. 뭐 달려가서 뛰어타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시속 20km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이 되면은 이미 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0km로 가고 있는 전차가 버스는 이미 이 시절에 못해도 시내에서 5, 60km는 달렸을 테니 2배 이상 빠른데 이 전차 때문에 버스가 이동되는 걸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차 노선이라고 하는 게 도심과 도심을 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속 20km로 도심 내에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존재가 점점 전차라고 하는 걸로 지적이 되다 보니 버스 회사에서 이거 빨리 철회해달라는 그 진정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1960년 수준이 이미 돼도 전차보다 버스 이용객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하로 뚫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노면 전차가 없어진 건 언제예요? 1966년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오면서 이제 노면 전차는 뜯습니다. 라고 하는 거 공론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버스냐 아니면은 뭐 고가도로냐 뭐 이거 갖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도로, 버스, 지하철을 한 번에 하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6년에 부분으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뜯겨나간 게 광화문에 있는 게 뜯겨나가거든요.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신서울동까지 있었던 게 뜯겨나갈 때 이때 기사 찾아보시면 마지막 전차 운행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또 몰려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 구경 가셨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전차 운행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하는 게 이제 66년에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건 68년입니다. 68년에 이제 한국에는 전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한동안 이제 버스가 시내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돋움했을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인 지하철 건설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1970년부터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때 양택식 서울시장이 오는데 이제 특이한 게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서울시장은 군인 출신이 4년, 민선이 4년, 민간인 출신이 4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김현옥 서울시장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민간 철도청장 출신의 양택식 서울시장이 받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호선이 또 만들어지는 건 또 군부대 출신이 들어가고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자체를 만드는데 본격화를 시작하는 건 철도청장 출신이었었던 양택식 서울시장이 임명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기술도 없고요.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돈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 시절에 일본에게 도움을 받기로 해서 일본의 그 자츠라고 하는 철도청 기술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관도 빌리고요.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일본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필요했던 돈과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조달했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지하철이 원활하게 착공되고 건설되는데 도움이 된 건 맞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도 그 1호선을 만드는데 1호선만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때 5호선까지 이미 개발 계획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 1호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호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5호선까지도 개발을 하는데 이때 개발 계획들을 보면은 노선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원래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하철을 개발하는 그 방식은 방사형이에요. 중간에 이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정도겠죠. 거기를 가운데를 딱 놓고 방사형, 그러니까 쭉 옆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방사형으로 거미줄 뿌리듯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그것들을 서로 있는데 중앙은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 정도고 거기 안에서부터 외곽에 있는 부도심으로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5호선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작은 1호선 먼저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서울역에서부터 지금 1호선이 지하철이 아닙니다. 국철이죠, 일부가. 원래 경인선과 경춘선이라고 하는 국철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춘선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이제 신설동 정도가 되면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창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데 1호선을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지하철은 얼마 안 돼요. 서울역에서 그 청량리까지입니다. 청량리 다음 위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1974년에 개통을 시작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울역에서 청량리 이전까지 있는 지하철 1호선이라고 불리는 것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이 아니에요. 그래요? 국제 기준의 지하철은 또 뭐예요? 몇 미터 이상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때 한국
그 재정 여건이나 기술 역상 그렇게 지하까지 파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1호선은 만약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우리가 소리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지상에서 1호선 지하철이 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종강역이나 종로에서 1호선 타러 내려가는 게 에스컬레이터 진짜 금방 내려가면 끝이거든요.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으로는 사실 지하철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1974년에 일본 기술진의 도움으로 차관으로 거기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철도 관련한 교수님하고 1호선 타고 방금 말씀 주셨던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요 국철과 지하철을 잇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전압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 때문에 잠깐 소등처럼 불이 살짝 꺼졌다가 켜지는 맞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던데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본 기술 때문인 건데 그 서울역으로 넘어갈 때 한번 반짝하면서 전압을 바꿔요. 그것도 그렇고 1호선은 처음에 만들 때 좌측 통행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2호선부터 우측 통행입니다. 그렇네요.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본 기술력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던 거고 1호선이 만들어질 때는 이상한 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1호선 지하철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 한 번도 못 받으셨나요? 뭐가 이상하죠? 그 서울역에서 그 이제 시청 지나서 그 이제 시청에서 이제 종각으로 넘어갈 때 말도 안 되게 기역자예요. 기역이 아니죠. 꺾여진 기역. 그러니까 이렇게 낫 형식으로 거의 90도가 꺾입니다. 레일이 확 튼다는 건가요? 완전 90도로 한번 크게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역 지나서 시청 갔다가 바로 종로 밑으로 못 지나갔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하철을 건설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의 피해 보상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하필이면 거기 지금 종각 그쪽이 그 언론사들이랑 이런 데들이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피해서 꺾다 보니까 기역자 이렇게 좀 뒤집어 놓은 기역자 낫 형식으로 꺾어 들어갔고 지금도 돌아갈 때 보면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늦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게 꺾여 들어가는 그렇게 1호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처음 도시철도 지하철 타본 분들 당시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들 수집하신 거 좀 있습니까? 뭐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신발 벗고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뭐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새 그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신발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신발 벗고 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금방 사람들이 일단 익숙해지고요.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지면 컴플레인을 겁니다. 뭐라고요? 공기 안 좋다고. 왜냐하면 이 시절에 이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기도 하실 텐데 이 문을 열고 타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 그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지하철이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환기 시켜야. 맞아요. 위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환기가 그게 되나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막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2호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하철 사람 생각보다 많이 안 탑니다. 그 이용객을 추산을 하거든요. 예상 이용객. 그거에 1년치 이용객의 절반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일단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이 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1호선은 어떤 과정 통해서 개통되는지 이해했고요. 2호선. 2호선은 그러면 1호선 개통 이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요?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74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지하철 1호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까지도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전면 백지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던 날에
개통식이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하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취소됩니다. 왜요? 그때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대통령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날짜가 그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지하철 개통이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용객도 떨어지고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 자체가 완전 전면 백지화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선 시장이 이 사건으로 네. 군인 출신으로 또 바뀝니다. 예. 그분이 이제 구자춘 서울시장인데 구자춘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면 백지화 시켜 일단 지하철 그리고 내가 다시 깔 거야. 처음부터 예.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흔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원래 지하철이라고 하는 건 전문진이 있습니다. 예. 전문 기술진이 있고 지하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건데 예. 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치는 군인분들의 서울시장 예. 했었던 분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해봐서 아는데. 네. 나 공병 출신이거든. 내가 지하철 이런 거 야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해 어차피 건설하고 이러는 건 하면서 서울 그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내가 한번 플랜을 짜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썰과 썰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지하철 건설을 본인이 만들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면 전사가 있기는 있어요. 예. 일단 전면 백지화된 지하철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지하철을 새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어떤 교수님이랑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서울시는 세 개의 핵이 서로 유동적으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3핵 도시 구상이라고. 영등포에 원래 구도심 하나, 종로에 있는 구도심 하나, 이제 영등포 여의도에 하나, 강남에 하나, 영동 지역. 네.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핵 도시 혹은 3핵 도시로 서울시는 발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차피 지하철 계획이 백지화된 거 내가 이거를 있는 지하철 계획을 만들 거야. 그러니 서울시 전도로 갖고 와봐. 라고 하고 깔아놓고 세 개를 한번 이어보는 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구도심에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어봐? 아니면 영동으로 그어봐?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영동에서부터 영등포는 어떻게 긋지? 이라고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이럴 거면 돌리자 라고 해서 순환으로 가자 라고 하는 걸로 구도심, 왕십리, 강남, 그 지금 서울대죠? 서울대, 영등포 쫙 이어서 돌려봐. 이렇게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생각해 놓고 1, 2호선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맞아요. 직선이 하나 그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세상에 그런 지하철 계획을 시작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그 가운데 일직선으로 진짜 1호선, 2호선만 보면 그러네요. 이상합니다. 근데 이 이상함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로 2호선이 만들어지고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초창기 강남 개발에 있어서 2호선이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큽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2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가는 게 편리해지기도 했었고요. 더 좀 그 강남 개발이 지하철이랑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잘 연결되는 거는 2호선이 희한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 계획이 빨리 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지하철이 운행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서울시장이 오자마자 이 계획에 덧붙이는 계획들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게 3, 4호선이 네. 거죠. 사실 2호선만 생각하면 서울의 다른 지역 갈 때 서울을 한 바퀴 돌아야 가니까. 그렇죠. 정말 이상한 계획이고요. 예. 이거는 보완되는 지하철 계획이 없으면 이용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2호선 앞으로 3호선, 4호선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우리 서울에 어떻게 보면 지형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또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